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과고생 얘기죠. 네, 과고 학생들이 방학 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요. 방학 때 해야 될 것들이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학기 1학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1학년들은 1학기를 했어요. 1학기를 보내 1학기를 보냈는데 중간 기말을 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성적을 알아요. 자기 성적을 알면 본인의 다음 학기 목표 성적을 정할 수 있어요. 목표 성적을 예를 들면 뭐 수학이 이번에 5등급이다. 그럼 다음에는 4등급으로 바꿔보자. 아니면 뭐 정말 못 치는 과목이 예를 들어 뭐 생물은 진짜 7, 8등급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생물만 한 평균 정도 5등급으로 맞춰보자. 약간 이런 목표 성적을 각 과목마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 성적을 정하면 그 공부 방법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학교 선생님이 이런 스타일로 그 문제를 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교재에서 주로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방학 때 주로 수학을 많이 해요. 수학을. 왜냐면 수학이 보통 일반적으로 6에서 7 시수 정도 돼요. 그리고 수학은 그 성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단은 시험 범위가 많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또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 개념, 이해, 시간 오래 걸릴 수학에 가장 많은 치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과목. 이거는 좀 보완을 해야겠다 싶은 다른 과목을 하나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학 과목 중 하나 물화생지. 물화생지는 기본적으로 약 3시수, 2시수 정도 됩니다. 시수가. 그 정도 되면은 사실 한 과목에 그렇게 시간을 오래 투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화생지라는 과목도 많고 그리고 시수도 적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학기를 해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학기를 해봤다는 게 중요해요. 해봤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있을지 확실히 아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선생님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 학습지 수업 또는 뭐 교과서 수업 교 뭐 하이탑 뭐 아니면 뭐 대학교 교재 지금 예를 들면 화학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옥스토비 뭐 아니면 준달 뭐 이런 데서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교재를 이제 추릴 수 있겠죠. 먼저 교재를 추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걸로 수업을 하시냐라는 거를 교재를 우리가 추렸습니다. 추린 다음에는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시험 문제 유형인데 좀 많은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능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내실 수도 있어요. 그냥 모의고사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다른 일반고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내실 수도 있고 또
또 아니면은 100% 서술형, 그러니까 서술형이죠. 서술형이라는 거는 이제 단답형이 아니에요. 단답형이 아니고 최소한 그 서너 줄 이상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화학에서 그러니까 계산 또는 이제 뭐 유기화학 같은 걸 하면은 어 유기물 구조 그리기 뭐 식 등등 뭐 이런 구조식을 그리거나 아니면 화학식 등을 적거나 뭐 이런 등등등, 아니면 단순히 그냥 양 그런 어떤 화학량을 계산하는 문제들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스타일이 주로 나온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단순히 개념 문제를 물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 아니면 저거는 뭐냐 이런 거부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를 뭐에 관해서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좀 크게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한 보통 한 학기 쳐보면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맞춤형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춤형 공부. 그러면 수능으로 내신다. 그러면은 수능 문제집을 푸세요. 수능 문제집 뭐 자이 스토리 또 뭐 있죠? 마더텅 미래로 뭐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1학년 때 한번 수능 스타일로 나와서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고, 아니면은 이제 학습지를 주신다 이러면 학습지의 출처가 찾아보면 돼요. 학습지의 출처. 친구들이 연구를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학습지의 문제나 내용의 근원이 어디냐 이런 보통 대부분 하이탑 또는 옥스토비 또는 뭐 이제 뭐 학교 선생님 보시는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찾으면 그 교재들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교재들의 문제를 풀고 그 교재들 뭐 연습 문제를 보거나 예제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이렇게 맞춤형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2학기부터는. 그래야 이제 어 필요한 것들만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수업을 듣기 전에는 몰랐지만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런 방향으로 내신다라는 걸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혀 그런 걸 못 잡겠다.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못 잡고 단순히 진짜 그냥 어떻게 대비할 방법이 없이 선생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시험. 정말 수업 시간에 한 거, 수업 시간에 한 것이 나오는 시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대비를 하시면 안 돼요. 대비를 해도 효과가 없고 시험 기간 가면 다 비슷해요. 나머지 친구들이 대비를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방학 때 하고 시험 기간에 앞에서 말한 저런 과목들을 공략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딱 족보라 하긴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의 방향과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레퍼토리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를 캐치를 할 수 있는 과목들은 미리 캐치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수학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과학 중에서도. 근데 도저히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잘 모르겠다라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어야만 시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은 미리 방학 때 좀 선행을 다른 과목을 해놓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 기간에는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학은 저희는 정석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수학은 정석을 예습을 했고요. 물리는 할리데이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뭐 퍼펙트 물리. 물리는 사실 저희는 좀 전형적인 문제들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그렇죠, 물리 문제인데 저희도 물리도 100%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풀었고 하이탑 문제 위주로 많이 풀었고 이렇게 방학 동안 대비를 했던 것 같고, 화학은 AP 하기 전에 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스토비로 할 거라는 거를 선생님께서 확실히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정독을 했어요. 정독 및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근데 지구과학 있죠. 지구과학은 대비를 못합니다. 선생님 교과서를 주셨어요.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더 심한 걸 다루죠. 교과서 이외의 것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수업 시간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 콘텐츠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미리 예습 불가능입니다. 미리 예습 불가능이고, 심지어 시험 이틀 전에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도 있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지구과학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당장 다음 주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전에 미리 정석 문제를 풀고 할리데이 퍼펙티블 하이탄 문제를 풀고 옥스토비 정독 및 문제풀이를 해놓으면 시험 1, 2주 전에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에 쫓기지 않고 이제 오로지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뭐 기타 한 과목에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뭐 일주일 전에는 난 옥스토비 문제 다 풀 수 있고 할리데이 문제 다 풀 수 있고 정석 문제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좀 그나마 딴 과목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학기 중에 하기 되게 힘드니까 미리 방학 때 3주나 2주 안에 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또 다른 학교들은 또 그 학교와 그 선생님들만의 또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선생님이 학습지 수업을 하시고 뭐 교과 수업을 하시고 아니면 어떤 교재를 쓰시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하시면은 이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캐치를 하시면은 그 저희 학교 같은 교재를 많이 쓰셨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딱 적당한 공부 방향을 정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학년 2학기 때는 오히려 조금 더 현명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1학년 1학기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친구들 다 방학 때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열심히 안 해가지고 방학 시작할 때 이제 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난 망했다 이러는데 남들은 다 해온 것처럼 보이고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와 망했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제 딱 계약할 때 이 정도 해왔다 그래도 이런 마음이 좀 들도록 네 하시면 됩니다. 네, 파이팅!